한준TV에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야말로 누구죠? 바이에른 뮌헨 찐팬, 독일 현지 팬, 한국어를 정말 완벽하게 구사하기 때문에 자막이 필요 없는 갈 길이 멀어요. 예. 그러지 마요. 대한 독일인 대한 이제 독일인. 플로리안과 함께 바이에른 뮌헨의 소식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 그리고 정밀한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 논산의 아들 플로리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뭐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면서 축구 채널 쪽에도 많이 보이시고 뭐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또 이상 못 자요. 한국에서는 경기 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와, 진짜 잠도 못 자요. 예, 아마 유럽 팬들은 모를 그 고통을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새롭게 겪고 있습니다. 네. 와, 진짜. 근데 요즘 들어서 분데스리가 그 매치를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번 시즌 땐 분데스리가가 좀 많이 재밌어졌어요. 어떤 면에서 좀 다른 것 같은가요? 우리는 1위가 아니라서. 바이에른 뮌헨이 독주가 이어져 왔는데 올 시즌 조금 힘들어 보인다. 촉실점 예. 차이로 인해서 이제 예. 아직은 1위는 차지하진 못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번 이제 리그가 끝나면 우리가 우승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먼저 간단하게 또 네. 이 축구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플로리안이 누군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안주 예. 에서 온 플로리안입니다. 네. 바이안 뮌헨.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뮌헨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 아주 조그만한 마을 바이덴. 예. 대통령 말 하는 건 아니고. 예. 바이덴이라는 마을에서 왔는데, 거기 이제 만약에 경기 보러 가고 싶으면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차로 막 200, 아우토반 있잖아요. 200으로 달려도 한 2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는 경기는 못 봤지만, 뭐 매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볼 수 있었을 때는 봤고, 왜냐하면 삼촌이 이제 뮌헨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예. 가끔은 좀 암시장에서 이제 어렵게 티켓 깨트해서 이제 경기도 많이 봤고, 특히나 2009년, 2010년 그 시즌 때 많은 경기를 봤어요. 그때 인접했을 때, 예, 로베리 시절에 최고 전성기에 하인케스 감독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진짜 라트가 좋았어요. 네. 그렇게 독일에서 경기를 보다가 한국에는 좀 어떻게 오게 되신 건지. 비행기 타러 왔죠? 그렇죠. 예. 당연한 소리. 예. 저는 이제 원래 학부는 사실 좀 저기 독일에서 나왔는데 국제 경영 전공했거든요. 예. 국제 경영을 이제 완전히 마치려고 하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 예. 반년 동안. 그래서 그때는 잠깐 이제 한국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이 양념치킨가 너무 맛있어서 예. 다시 와야겠다. 예. 큰 마음을 먹고 2017년 17년 이제 정부 창학생으로 다시 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아무래도 한국말 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야, 너 대학원 다니기 전에 좀 한국말 좀 배워라. 그래서 강제로 논산으로 네. 내보내줬어요. 훈련소는 아니죠? 거기도 훈련소도 있고, 예. 논산 딸기도 있고.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정말요, 1년 동안 어학 공부하면서 논산 딸기도 좀 줘먹고 예. 그랬는데, 마치고 나서 한국어 그 능력 시험 있잖아요. 예. 6급, 최상급을 따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예. 아무리 이제 5년 차이잖아요. 아무리 이제 5년 동안 지금 한국에서 생활했더라도 아직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다 있는데 표현이 안 돼요. 축구는 그래도 좀 이제 용어도 단순하고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몸이 뭐 지금 장난이 아닌데, 사실 안녕하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지컬 100에도 출연을 하셨고, 또 축구를 직접 독일에서 또 하셨었다고. 유소년 예. 출신인데 독일 하면 뭐 요즘 들어서 축구로 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소년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국대로 따지면 이제 못하고, 예. 그래서 사실 거의 10리그 하위 리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리그까지는 뛰었고, 정말 그건 사실 수준으로 따지면 더럽게 못해요. 그래요? 예. 네, 주말에 경기 뛰면 막 10대 0 막 또 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예.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이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매주마다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빡세게 한 거예요. 근데 성적보다는 즐겁게 하는 게가 좀 중요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도 몸이 이렇게 좋았던 건가요? 아니면 비만이었어요. 예. 저는 20살까지는 거의 115kg가 나갔어요. 예, 그때까지는 이제 기뻐는 했어요. 골키퍼. 골문을 지키는 플로리안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잘 막아냈어요. 예. 근데 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1년에 거의 굶어 죽으면서 40kg 뺐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헬스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헬스장 매일매일 나오고, 예, 웨이트 막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독일을 대표하는 몸짱으로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독일 대표하고 싶진 않아요. 아닌가요? 국대를 대표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몸도 만들어 보셨고 또 축구 선수 경험도 있고 또 최근에 축구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이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레버쿠젠전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뭐 여전히 리그 무패이긴 하지만 라이프치히전 완패도 있긴 했고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갈 때 바이에른 뮌헨 간다. 뭐 압도적이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경기력이 좀 아쉽다. 팀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라이프치히 전에는 저 경기력이 좀 되게 아쉬웠어요. 아마 그 이유는 이제 투회도 좀 반성을 했고 선발해야겠다 김민재를 반성을 좀 해서 네. 이제 점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좀 호흡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또 누구 영입했죠? 네. 케인 영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윙어 쪽에서는 베스가 케인한테 잘 안 가서 좀 아쉽긴 해요. 택배만 잘 전달해주면 케인은 좀 더 좋은 모습,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호흡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수비진으로 따지면 점점 단단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김민재와 오빠 왜 가노? 예, 오빠. 제가 지었어요. 예. 이 호흡은 상당히 지금으로선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라이프치히는 좀 개판이었어요. 예. 저는 그때 당시는 사실 비행기 안에 있었거든요. 예. 예, 안 본 걸 잘했어요. 예. 그 레버쿠젠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난 시즌에도 이 사비 알론소 어떻게 보면 이 사비 알론소는 또 바이에른 출신인데 굉장히 이제 이번 경기 열정적으로 지도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투헬보다 알론소가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말 할 수는 없는데 예. 긴스만보다 나아. 예, 그렇죠. 아시겠어요? 긴스만보다 확실히 나아. 이게 예. 진짜 감독 느낌이 나죠. 이게 알론소 볼 예. 이라는 애칭도 있는데 정말 얘는 축구 이제 지능으로 따지면 정말 영리한 선수였고 감독으로도 정말 눈치 빠르고 위협적인 그런 축구 많이 한 것 같아요. 가끔은 저기 빌드업으로 따지면 좀 느리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압도적인 역습 플레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언보다는 위협적인 플레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많이 기대했는데 근데 솔직히 만약에 페널티킥 이 프리킥도 없었으면 이기지를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거기 제가 봤을 땐 이번 경기는 두심이 좀 반전을 통해서 이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레버쿠젠이. 사실 레버쿠젠 하면 이 알론소 감독도 있지만 현재 독일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있잖아요. 바로 그레츠인데 호프만도 좋고. 예, 이 선수가 사실은 그렇게 좀 눈에 띄지 않았다. 요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잘 막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 근데 얘는 좀 앞으로도 잘하면 바이안이 영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원래 바이안의 영입 전략으로 따지면 이렇게 특히나 국대에 될 수 있는 선수 많이 영입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미츠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번 경기 때는 많이는 못 본 것 같고
오히려 이 제전방에서 뛰고 있는 그 버니페이스. 파니페이스, 예. 파니페이스가 진짜 압도적인 플레이는 했던 것 같은데 골문 앞에서 그 결정적인 그 능력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예, 못 넣었으니까 예, 공이 많이 떴고 뭐, 아니 아쉽다고 할 순 없어요. 그렇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레버쿠젠 편 아니에요. 아니. 재미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예. 재밌게 봤어요. 예. 재밌게 봤는데 근데 많이 아쉽긴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추가 시간 때 마지막 그 4분 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페널티 판정이 내리고 나서는 골은 없고 이렇게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는데 그 전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알라 투입되고 나서 한번 박스 안에서 예. 그럼 그것도 베네딕킥이 될 만한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이제 비교하면 좀 이게 좀 공평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지금은 바이언 팬들이 난리가 치는 거예요. 판정 때문에. 네, 트위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짐도 욕하고 주심도 욕하고 막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독일에서도 욕에 대한 표현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예. 원래는 평가 같은 거 내리면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예. 공정하게 내리기는 하는데 불만이 있으면 욕을 많이 해요. 예. 더럽게 많이 해요. 예. 주심에 대한 욕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뭐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봤는지 또 현재 독일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댓글도 좀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번 경기력이 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제 패스미스 덜 하고 좀 위협적인 롱 패스 그런 거 전개해서 그런 거 몇 번이나 한 두세 차례 볼 수가 있었고 또 수비 능력으로 따지면 뭐 그게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김민지가 앞으로 나갔을 때는 그때가 좀 위험해지기는 했었고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퍼니페이스가 예. 등장해서 좀 위협적인 플레이 많이 했었고 김민지가 앞에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비진으로는 한국에서는 최대 평점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독일에서도 비슷은 했지만 이제 매치에 따라 살짝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좋은 평가는 받았어요. 예. 예. 현지 팬들은 좀 어떻게 봤나요? 몇 가지 댓글 가지고 왔는데 예. 독일 사람들이 워낙 수도적이기 때문에 예. 사실 트위터나 SNS는 잘 안 하긴 해요. 많이 안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들어가면 그 바이언 공식 페이지가 있잖아요. 예. 독일어로 되어 있는 댓글보다는 영어가 좀 더 많아요. 그러면 독일 사람이 아닌. 너무 웃긴 해요. 예. 진짜 불만이만 있을 때는 이제 들어가서 뭐라고 하고 첫 번째 댓글 사실 김민지에 대한 불만보다는 김민지 편을 들어주는 그런 댓글인데 예. Liebe Kommentatoren, 예. Kim-Min-jae möchte Min-jae genannt werden. Ist das so schwer zu verstehen? 무슨 말일까? 전혀 모르겠어요. 코멘타토어가 이제 중계자. 예, 예. 그래서 중계자한테 말하는 부분인데, 야, 민재가 김민재라는 게 이렇게 불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 예. 이제 외국에서 튀면서 예. 민재라고 불렀으면 좋은데, 예. 그것도 사실 그 중계자분들도 인지하긴 했는데 바로 경기가 시작하면서 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 들어준 거죠. 민재라고 네. 불러라. 예.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어서 좀 병점으로 따지면 im Endeffekt kann man das nicht rückgängig machen, aber bitte, wie gut war heute Minje? Hat mich positiv überrascht heute. 이 마지막 페널티킥 반전에 대해 뭐 이제 사실 그 사건을 예. 그 일을 되돌아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김민재 오늘 역대급이었지 않느냐 그런 댓글이 또 있었어요. 예, 정말 김민재가 나를 오늘 놀랍게 했어요. 그 정도 이제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막 국찬 많이 안 해줘요. 그거 진짜 국찬인 거예요. 그렇죠. 뭐 놀라게 했다. 사실 또 이 레버쿠젠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이 우파하고 민재 조합에 대한 예. 댓글 하나 있었는데 우파 und Minje haben da eigentlich
alles wegverteidigt. 무슨 말이냐면 다 막아버렸다. 우파와 민재가. 네, 다 막아버렸다. 그건 또 맞긴 맞아요. 예. 네, 사실 이 퍼니페이스가 네. 정말 잘하고 있었죠. 막아버리기 쉽지 않은 선수인데 얘는 당연히 가끔은 골문 앞에서 나타냈지만 거기도 울가이히도 뭐 가끔은 잘 하긴 했었고 잘 막아냈고 근데 진짜 수비진은 다 좋은 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 두 명이 지금 바이에른의 수비를 지키고 있는데 가장 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덜리흐트가 밀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덜리흐트가 원래는 김민재 선수랑 주전이 될 줄 알았고 그렇죠. 어쩌면 뭐 수비수로서 이적료도 굉장히 비싼 선수인데 이 선수가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교체로 나왔고 심지어 수비형 미드필드로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댓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이 세 명에 대한 댓글인데 이 세 명이 지금 벤치에 있다는 게 아니 무조건 한 명이 벤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 왜냐하면 포백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놀라운 일이긴 하죠. 예. 덜리어트도 어떻게 보면 정말 튀어나온 선수이고 근데 얘가 지금 벤치에서 앉아 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반응들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무리 지금도 덜리어트가 최근 들어서 부상도 입은 상태였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은 했지만 아직은 호흡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맞아가지고 특히나 또 이제 민재하고 오파웨가노의 조합도 워낙에 좋아서 투헬이 바뀔 필요는 없다가 보시면 되는 거고 덜리어트가 이제 후반에 투업이 돼서 특히 이제 중원에서 튀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수층이 너무 얇아요. 아, 미드필드가. 예. 그래서 라이마도 사실, 옆으로, 이제, 사이드, 이제, 수비 옆으로 튀고, 그것도 이제,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최대한 가지고 있는 선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술적인 부분. 예. 어떻게 보면은 얘기하신 대로 수비수 라인은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히트 중에 한 명이 벤치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미드필드는 지금 뭐 사실 여름 이적 시장 때 라이스를 원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못 데려갔고 팔리냐 같은 경우도 왜 안 마지막 날 팔렸어? 왔는데 그냥 돌아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왜 안 결국에는 팔렸어? 6번 미드필드, 뭐 독일에서는 6번이라고 부르는 이 미드필드에 대한 수비. 고민이 있잖아요. 더리히트를 아예 수비형 미드필드로 그러면 쓸 수 있느냐? 혹은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빠르고 패스 잘하니까 수비형 미드필드로 써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한국 대표팀도 아시다시피 이 네. 수비형 미드필드에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도 미드필드 고민을 해결하면서 더리흐트, 우파메카노도 다 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할 또 수 있지. 뛰어보시는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떻게 보면 축구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예, 당연히 뭐 중원에서 되게 할 수도 있지. 예. 근데 그러면 우리 수비진이 무너질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아요. 예, 이게 레버쿠젠 전에서도 봤잖아요. 이제 김민지가 앞으로 나갔을 때는 뒤에서는 좀 난리가 났어요. 네. 이때는 좀 위협적인 플레이가 보였고 레버쿠젠의 위협적인 플레이.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예, 김민지가 좀 있어야 안전적인 플레이 전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아우크스부르크 전이었나? 이 김민지가 풀 경기 뛰지는 않았잖아. 예.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제 김민지가 교체 뛰고 나서 우리가 골 하나 먹었잖아요. 더리히트가 이제 예, 가랑이 사이 알까기를. 알가기. 예. 그거는 좀 거시기 했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민지가 무조건 주전이고 걔는 중간에서 뛰게 하면 안 돼요. 예, 고레츠카하고 김희희 그 조합이 상당히 좋은 조합인데 어떻게 보면 김희희도 국대에서는 튀었고 그 전에는 이제 레버쿠젠 전 경기에서는 국대 A매치도 튀었고 상당히 재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덜리어트가 들어오면서 라이마가 이제 어떻게 플레이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앞으로 다시 가고 덜리어트가 다시 수비로 뛰고 그런 부분도 이제 보긴 했었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김민재 선수가 빠르고 패스도 잘하고 사실
드리블도 되니까 앞에서 미드필더처럼 뛰면 어떨까 싶긴 한데 이 투엘 감독의 축구를 보면 라인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더리우트처럼 느린 선수가 미드필드에 있는 게 낫고 빠른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커버해주는 게 낫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역습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게 되면 빠른 선수가 필요하잖아.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민재가 지금 빠른 선수 중에 나브리 자네 이후 거의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 돌리우트는 좀 누리긴 해요. 예. 그래서 역습이 일어나면 당연히 김민재가 따라가고 콩 뺏기는 케이스가 가끔은 보이긴 또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럼 이런 상태면은 사실 이제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주전으로 뛸 수밖에 없잖아요. 뭐 더리우트가 느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우파메카노가 좀 실수가 많았잖아요. 민신이 있었죠? 예.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좀 정신 차린 것 같은데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맨시티나 좀 정말 강팀이랑 붙게 되면 또 어떻게 할지 그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선 우파 민재를 뛰게 하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데이비스하고 마세라티가 마즈라위. 진짜 자가 좋아해서 예. 마세라티가 아무래도 둘 다 공격적인 수비수이라서 항상 올라와 있고 빠르고 전개에 많은 도움이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김민재같이 올라가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항상 김민재가 뒤에 있어요. 커버해주는 역할이 워낙 커서 다 앞에 올라와 있으면 민재가 항상 뒤에 있고 장벽처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메카노도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오고 경쟁이 치열해졌으니까 더 집중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리우트랑 이제 수비 조합을 이룰 때보다 김민재 선수랑 수비 조합을 맞으면은 본인이 이제 커버를 좀 해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서 그렇게 잘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사실 지난 경기는 세트피스나 뭐 베네티크만 없었으면 네.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겼을 텐데 아쉬운 경기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수비진으로 따지면 지금으로선 괜찮은데 아직도 투헤이 감독이 원하는 그 수비가 없다 보니까 그거 좀 고시기해요. 그것도 많이 보완은 할 필요가 있고 다시 겨울이 되면 또 휴식 기간이 열릴 거고 이적 시장도 열릴 거고 그때 좀 새로운 플레이어 많이 영입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선수이나 수비진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야가 그런 이야기 많아요. 노예가 돌아오면 다시 완벽한 우리 뮌헨가 될 거다. 노이어가 없기 때문에 뒤에 커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죠. 1년 동안 지금 거의 경기도 못 뛰고 부상도 입었던 상태이면 누구나 좀 상식이 있으면 돌아와서 그 전보다 잘할 거라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야의 역대급의 퍼포먼스 안 나온다. 그의 경기력은 안 나올 거예요. 얘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왜 옛날처럼 바이에른이 유소년에서 이미 골키퍼 한 명 이렇게 키워 해놓고 왜 그런 노력은 안 했는지 그것도 그 의면이고 거기 이제 대체자가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노이어가 정상의 경기력으로 또 버티고 있었다면 또 김민재 선수를 다르게 기용할 수 있다거나 그렇죠. 더리우트가 또 뛸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노이어가 빠진 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수비수 한 명이 좀 없어진 느낌?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얘는 또 시야가 넓으니까 또 앞으로 많이 나오고 패스도 많이 잘 해주니까 노야의 역할도 상당히 큰데 특히 T에서 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지시도 많이 명령도 많이 내리고 그런 정말 캡틴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회복하고 나서 일단은 경기를 봐야 어떻게 될 건지 봐야 평가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 의문입니다.
만약에 노이어가 회복을 해서 가장 좋은 경기라고 보인다면 더리우트를 센터백으로 놓고 김민재 선수가 좀 한 칸 올라가는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 이것도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아니, 그러지 아니죠. 그래도 아니죠. 아니, 너희가, 골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과도한 거는 좀 비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김캅은 좀 기억나고 있어요, 저기. 김민재는 올라가면 안 된다. 네. 센터백으로 뛰어야 된다. 네,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읽어보세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약팀을 상대할 때 분명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으로 경기하지만 이야기하신 대로 맨시티를 상대하거나 혹은 챔피언스리그의 이제 높은 단계, 뭐 8강, 4강에서 강팀을 만나면 또 내려서서 수비할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더리우트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 투헬이라는 감독은 마인츠에서 튀었을 때는 3-4-3으로 많이 튀기도 했었어요. 그런 전술도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레버쿠sen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전통적인 바이에른 뮌헨의 전략이 뭐냐면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해서 역습 플레이는 막 많이 안 하는 편? 근데 그거는 좀 이제 특히나 맨시티 이런 강팀이랑 붙게 되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바이에른 뮌헨을 맡기도 했었고 그때 이렇게 정말 지배한 축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정작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맨시티에 가서는 조금 그런 걸 내려놓고 좀 역습하는 축구로 좀 많이 타협을 한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사양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실행했을 때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사이드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중간보다는 특히나 김민재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김민재, 데이비스, 고망이나 나브리가 또 이제 개인한테 공을 주고 발생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것도 근데 빠른 역습은 아니에요. 네. 빠른 역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이프치히, 운용 베를린 저는 지난 주말 그 담슈타트 아시죠? 예. 담슈타트 vs 글라드바흐 그 예. 경기도 봤는데 예. 와 정말 이게 역습이다. 담슈타트 플레이만 보면 이런 플레이도 사실 바이에른 뭐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봤을 때 고막 나브리나 짜네 같은 친구들을 보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못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난 보여놓고 싶어. 내가 넣을 거다. 내가 좀 몰고 가려고. 그렇죠. 그 게임플 너무 많이 해서 거기 이제 끊을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형의 축구를 하는 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전술적으로 짚어봤는데요. 결국엔 저희가 이제 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경기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그리고 독일 현지 팬, 뭐 여기 찐팬, 바이에른 뮌헨 찐팬인 플로리안이 생각하는 맨유와 잉글랜드 축구는 어떤지에 대해서 2편에서 이어지니까요.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2편에서 또 만나요.